치매보다 무서운 노후 파산. 시니어 파산 막는 3가지 전략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떨어지는 날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통장 잔고는 바닥. 남은 건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 그리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한 마음뿐이죠. 어느 날 아침 휴대폰 뱅킹을 켜봤는데 잔고가 8,000원. 숨 쉬는 것도 부담스럽고 밥 한 끼조차 눈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면요, 건강에도 병원비가 무섭고 친구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심지어는 전기요금, 관리비 고지서가 공포로 다가오죠. 이건 막연한 불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이 나와도 자식이 있어도 노후 파산으로 무너지는 시니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은 뉴스 속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내 옆집 이야기고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 통장도 10년 안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후 파산 진짜 우리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큰 욕심 없어. 연금 나오고 아프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어. 내가 파산이라니. 그건 빚 많은 사람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43%가 빈곤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자녀가 둘, 셋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파산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지출은 멈추지 않는데 수입은 고정이거나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월급은 없고 연금은 많아야 100만원 남짓. 그런데 병원비, 주거비,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매달 적자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예금 잔고를 갉아먹고 어느 날 눈 떠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남았네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노후 파산의 전조 증상 5가지. 노후 파산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다음 5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경고등이 켜진 순간입니다. 첫째, 통장 잔고가 매달 조금씩 줄고 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점점 마이너스가 됩니다. 둘째, 병원비와 약값이 한 달에 30만원 이상 든다. 만성질환 하나만 있어도 약값, 주사비, 물리치료비가 꾸준히 들어갑니다. 셋째,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 경조사비, 용돈을 계속 보내고 있다. 기쁜 일에 쓰는 돈이지만 정작 내 생활을 위협하는 지출일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대출이 있다. 전세자금 대출, 병원비 대출, 자녀 결혼자금 보증 등 이자라도 밀리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다섯째, 가계부나 생활비 수첩을 3개월 넘게 써본 적이 없다.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데 줄일 수 있을까요? 이 5가지는 단순한 불편함의 목록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알람입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노후 파산.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6세 김모 씨. 수도권에서 자녀들 모두 결혼시켰고 본인 명의 집은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58만원 수령 중. 문제는 건강입니다. 고혈압, 관절염으로 매달 약값과 통원치료비만 40만원. 남은 돈으로는 월세, 식비, 관리비 감당이 안됩니다. 예금은 이미 고갈됐고 그동안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 병원비 일부를 카드로 결제하면서 3건의 소액 대출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자까지 갚기엔 이미 여력이 없습니다. 한 번은 요양병원 광고를 보다가 나도 저기 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겐 말도 못하겠고 삶의 의미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김모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 파산을 막는 3가지 전략.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전략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자녀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해왔습니다. 결혼 비용, 출산 지원, 집까지 물려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녀 결혼 후에도 손주 교육비, 경조사비, 명절 용돈 등으로 계속 지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월세살이에 병원비 걱정에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삽니다. 자녀는 아직 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이 인생 마지막 자산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결국 자녀도 힘들어집니다. 진짜 효도는 내가 내 삶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생활비 줄이는 건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써보면 생각보다 많이 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TV 요금제를 한 단계 낮추면 월 7,000원 절약 가능. 같은 약을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비용 차이가 10,000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병원 처방 약 중복 체크만 해도 불필요한 약값을 줄일 수 있고요. 경조사비도 현금 대신 정성 담은 선물로 대체하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식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장을 보면 재료가 남거나 상하기 쉬워 낭비가 큽니다. 이웃과 공동 구매하거나 반조리 식품을 활용하면 훨씬 절약됩니다. 보험료도 중요합니다. 가입한 지 오래된 상품, 중복된 특약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상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런 절약은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지는 않지만 당신의 통장을 1년, 3년, 5년 더 버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과 부채 관리는 생존의 기본입니다. 시니어의 신용은 단순한 금융 점수가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존엄입니다. 빚이 많으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자녀가 상속 포기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신용카드도 무이자 할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가급적 소액만 사용하세요. 자동 이체를 설정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신용관리입니다. 무엇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결정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6. 지금 당장 점검할 노후 재정 리스트. 지금 이 영상 보신 김에 5가지 질문을 직접 종이에 써보세요. 지금 나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나는 매달 평균 얼마를 쓰고 있나? 둘째, 내 통장 잔고로 앞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나? 셋째, 자녀나 지인에게 보증 선 적이 있나? 넷째, 6개월 안에 큰돈 나갈 일이 있는가? 다섯째, 최근 3개월 병원비가 얼마였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당신의 노후 재정이 건강한지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중심은 바로 나. 이제는 남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자식에게 칭찬받으려고 아끼고 참으며 사셨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 내 돈을 지키는 것, 그게 자식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노후를 시니어 라이프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오래 사세요.